아니 사업을 내가 시작하는데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그런 게 있어?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 대출 아니에요? 대출 아니고 진짜로 너 한번 사업해봐 라고 지원해주는 게 있고 사업을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지원을 더 해줄 테니까 이 사업을 키워봐 라고 나라에서 돈을 줘요, 돈을. 안 갚아도 되는 돈. 이런 지원이 되게 많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그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온라인 교육기관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에 운영한 지 2년 차 됐었어요. 그리고 지원금으로 8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이제 사업 운영을 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만 갖고 있었던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3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고 그 3천만 원 지원금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그리고 일하고 있는 사무실 다 정부 지원으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이런 정부 지원 관련된 일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서류라던가 발표 같은 거 도와드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좀 잘 합격을 하고, 혹은 어떤 케이스가 불합격하는지를 좀 많이 알게 되었어요. 이런 지원 사업들은 연초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1월, 2월, 3월에 막 지원 사업들이 쏟아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부 지원 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는 것들 다 풀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어떤 종류가 있느냐. 첫 번째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대출 아니고 정말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평가한 다음에 돈을 지원해 주는 거.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실을 지원해 주는 거. 이거는 전국 각지에 다 있어요. 아까 지원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는 서울시 지원을 통해서 지금 이 사무실을 쓰고 있고, 뭐 세 번째는 교육 같은 것도 많이 지원해 줍니다. 세금 관련된 교육, 회계 교육, 마케팅 교육, 그것뿐만 아니라 인사, 사업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는지 이런 교육들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또 대출도 있어요. 저는 대출 관련된 것들은 해본 적은 없지만 이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누구한테 지원을 해주나요? 첫 번째는 예비 창업자입니다. 말 그대로 예비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미만이 되는 분들한테만 지원되는 것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5년차 이상인 분들한테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연차별로 다르고요. 뿐만 아니라 여성 창업자를 위한 지원이 따로 있고 중장년층인데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이 또 따로 있고 또 재기, 예전에 한번 사업했었는데 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이 따로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서울, 경기 지역도 있지만 각 지역별로도 다 따로 있고 저처럼 유튜브 하시는 분들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지원 사업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매출액이 엄청 많은 회사들한테 지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초기에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지원 사업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럼 궁금하죠? 왜 이걸 지원해 주느냐, 나라 세금으로. 자, 우리가 취업률이 낮으면 나라에서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취업 장려를 하는 어떤 정책들을 내놓죠. 마찬가지예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회사가 점점 성장하면 뭐가 늘어나겠죠? 네, 고용이 증대됩니다. 즉 취업도 많이 늘어나고요. 이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도 많이 내겠죠. 이런 식으로 사회경제에 이게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창업을 하라. 그리고 창업을 해서 잘 키워나가라.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지원 사업들이 한 번에 다 몰려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래에 보시면 K-스타트업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 들어가면 지원받는 대상자 혹은 지역, 어떤 주제로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시시각각 살펴보시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은 연초에 가장 많은 공고가 올라오고요. 근데 공고가 올라오고 나서 그때부터 준비하면 늦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가 23년이면 22년도 공고를 볼 수가 있어요. 마감된 공고들. 그 공고들을 보시면서 아, 올해에도 비슷한 거 뜨겠네. 그럼 나 이런 거 미리 준비해야겠네. 라는 걸 캐치하셔서 내가 넣을 만한 그런 지원 사업들을 미리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진행 단계는요. 보통은 서류와 발표, 그리고 합격 여부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발표가 두 번으로 나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1차 발표, 2차 발표. 근데 보통은 서류를 한 번 하고 발표한 다음에 최종 선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서류 단계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서류는 간단하게 말하면 사업계획서 같은 거예요. 분명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나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맞아요. 저도 한 번도 안 써본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겠죠. 우리가 뭐 사업한다고 해서 계획서 쓰고 시작하진 않으니까.
하지만 지원 사업은 반드시 이런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하고요. 이 사업 계획서는 양식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양식에 맞춰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을 이제 하나씩 적어 나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발굴하게 되었는지라던가 뭐 내가 이걸 왜 시작하게 됐는지 이 사업 아이템이 속해 있는 그 산업의 특성이라던가 차별점, 마케팅 방법, 그리고 팀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보통 이런 내용들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진짜 막막해요. 저도 너무너무 막막했고 근데 이게 쓰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결국엔 이 사업 계획서 안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은 내가 사업하면서 앞으로 겪을 일들인 거예요. 우리가 사업하면서 마케팅 안 할 수 없죠. 팀 구성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사업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사업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계획서를 쓰면서 점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고 내가 아직 사업 전이다. 그러면 사업할 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정보 수집을 하면서 거기 채워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 계획서 쓰시는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정보나 아이디어만 가지고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하실 텐데 대학교 레포트 쓰는 것처럼 자료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구글에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다 써놓고 그래서 필요한 통계라던가 혹은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 계획서에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획서가 길고 장황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간결하게 보는 게 좋아요. 그 심사위원들이 엄청 많은 정보를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거는 오히려 안 봐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도형이나 표나 이렇게 도식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같은 말이라도 짧게 줄여서 쓸 수 있다면 짧게 줄여서 쓰시고 수치를 많이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숫자를 활용해서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업 계획서를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 검색해보면 남들이 어떻게 썼는지 케이스도 간혹가다 찾을 수가 있고 크몬 같은 데 보면은 정부 지원 사업 어떻게 계획서 쓰는지 이런 거 저도 사서 봤는데 엄청 도움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지원금을 얼마 정도 요청을 하고 그 지원금을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까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서류를 합격하고 나서는 PPT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발표이기 때문에 발표 자료를 따로 제출하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서류 만들고 나서 PPT 제출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자료는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발표 같은 경우에도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발표를 하고 중요한 건 사실 발표보다는 그 이후에 Q&A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분들이 지원 사업마다 다르지만 뭐 5명, 6명 이렇게 계시고 저 혼자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당연히 발표는 기본적으로 대표자가 해야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지원을 했다 보니까 발표를 비대면으로 했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발표 대본을 컴퓨터에 띄워두고 그대로 읽는 형태로 해서 발표는 전혀 어렵지가 않았는데 이 질의응답이 뭐가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예상 질문을 한 100개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0개의 질문을 쭉 뽑고 거기에다가 뭔가 제가 생각했던 답변들을 미리 정리를 하면서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어떻게 답변할지를 미리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상 질문을 어떻게 뽑느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지원 사업명이 있으실 거예요. 그 지원 사업명을 검색합니다. 그래서 그걸 발표했던 사람들이 후기를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후기를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구나.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을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답변을 준비하는 형태로 하시면 좋아요. 어떤 아이템이 더 잘 합격한다, 어떤 아이템이 더 잘 안 합격한다 라는 것을 중요하게 보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 사업이었는데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이런 지식으로 하는 것들은 사실은 지원 잘 받을 수가 없다. 하지만 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내 아이템이 엄청 특별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창업이라는 게 정말 뜬금없이 엄청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성공시키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조금만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업에 성공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온라인 강의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온라인 강의에 코칭을 붙여서 한다는 형태였고 여기에서의 단점은 뭐였냐면 코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강사가 다 붙어야 됐어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자동화가 안 되는 단점이 있었던 거죠. 자, 이 단점을 가지고 저는 아이템을 냅니다. 당연히 Q&A 때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니 대표님 그런데 이거는 확장 가능성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맞아요. 제 사업은 그게 단점이고요. 이랬으면 떨어졌겠죠.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게 단점이 맞지만 교육의 본질은 수강생들이 그 강의를 끝까지 듣고 성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강사들이 많이 필요한 것들이 단점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이걸 자동화하거나 시스템화해서 온라인을 활용해서 개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금은 인력이 조금 더 많이 들더라도 수강생의 성과라는 이 교육의 본질을 지켜나가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떤 사업이든 단점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단점을 막 숨기려고 하시기보다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건 확 살리고 단점이 되는 것들은 보완책을 지금은 갖고 있대 당장 보완하지 않으셔도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심사위원분들이 더 잘 아세요. 사업 초기에 사업의 모든 점들을 다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질의응답 시간에는 대표자의 마인드 혹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걸 좀 더 집중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비 창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되게 어렵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막막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돈을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도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집요한 질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틈새를 좀 많이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창업자라던가 1인 크리에이터라던가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 혹은 청년 창업가를 위한 지원 엄청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사실 사업할 때 돈이 정말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좀 줄여가고 처음 시작할 때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지원 사업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원 사업은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명확해요. 장점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단점은 뭐냐 하면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서류 단계 혹은 발표 단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잘 해나가고 있는지를 입증하고 증명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즉 서류도 많이 써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발표도 해야 되고 이런 부수적인 일들이 늘어납니다. 지원 사업에 매몰되면 내 사업을 할 시간이 없어져요. 주객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돈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 교육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 이런 지원 사업이 굉장히 절실한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라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한 번 했을 때 떨어지실 수 있어요. 서류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실 수가 있는데 낙담하지 마시고 처음에 한 번 써놓은 이 사업 계획서를 업그레이드 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서 서류 썼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번에 다른 지원 사업에서 보완해서 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내 사업이 잘 됐을 때 투자자한테 내 사업 설명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지원 사업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